무엇을 위해 살지요? 초등학교,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다. 초등학교 때 평생을 지배할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지만 난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목표를 초등학교 때 갖게 되었다. 가수? 아니다. 1971년 12월 13일 나는 서울 전농동에서 일남일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기업 샐러리맨,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 아버지는 내 출생신고를 한 달 미루어 1월 13일에 하셨는데 12월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렸을 적 나는 아무 말 없이 반쯤 풀린 눈으로 하루 종일 한 곳만 응시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특이한 아이였다. 부모님은 내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특수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다 만 4살이 되기 좀 전에 입을 열지 않던 내가 갑자기 소리내어 글을 읽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누나에게 어머니는 매일 한글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옆에서 구경하다가 한글을 깨우친 것이다. 요즘 시대에는 그 나이에 외국어까지 공부한다지만 그때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는지 어른들이 모두 놀라셨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책에 빠져 살았다. 심지어 이삿날에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삿짐 사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무엇이 그리 알고 싶었을까? 아무튼 지금의 정신없고 시끄러운 내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어른이 된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내 뇌는 기형이었다. 정확한 진단명은 선천성 좌측 내경동맥 형성 부전. 어렵잖아. 선천성 좌측 내경동맥 형성 부전? 좌뇌에 피를 공급해주는 경동맥이 태어날 때부터 없었다. 대신 좌뇌에 필요한 피를 우측 경동맥을 통해 우뇌를 거쳐서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장만한 중산층이셨다.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대학교 때까지도 우리 집이 정말 부자인 줄 알았다. 두 분 다 어렸을 적 가정 환경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크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언제나 밝으셨고 나와 누나 앞에서 우울한 모습이나 그늘진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 많은 상처들로 얼룩진 자신들의 성장기 때문이었는지 밝고 건강하게 크는 나와 누나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셨던 것 같다. 부모님과 우리는 언제나 친구 같았으며 장난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못하는 말이 없었고 사춘기라는 것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난 내 방문을 한 번도 잠근 기억이 없다. 부모님 두 분 중에서 어머니가 좀 특이한 분이셨는데 평생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얌전히 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유분방한 삶을 동경하는 끼가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나에게 몰래 얘기해준 어머니의 이상형은 모두 하나같이 자유분방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남자들이었다. 당시 TV 미니 시리즈 야망의 계절 속 닉 놀테를 진심으로 좋아하셨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으며 그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다. 어머니의 그런 성향 때문인지 어머니는 내가 사고를 칠 때마다 혼을 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좋아하셨던 것 같다. 유치원 때 내가 계속 말썽을 부리며 수업을 방해하자 과감히 유치원을 그만두게 해서 나는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했다. 대신 난 내 인생을 바꾸게 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피아노 선생님이 참 예쁜 여자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고 심지어 학원 가는 길에 꽃을 꺾어 선생님에게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때 피아노에 빠진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쯤 체르니 50번까지 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에 내가 음악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때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박진영은 없었을 것이다.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높게 나오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특목고에 보내자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특목고의 엄격한 생활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으셨다고 한다. 물론 나도 가기 싫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상형인 거친 남자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오셨고 술, 담배, 도박, 여자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오로지 어머니, 누나, 내가 전부였던 착실한 가장이셨다. 어머니처럼 자유분방한 함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다. 모든 가정에서 지켜주는 원칙인 아버지 숟가락 드시기 전에 숟가락 들기 없기마저도 우리 집엔 없었다. 그리고 매주 용돈을 받는 날엔 아버지와 내기바둑이나 고스톱을 했는데 아버지가 따면 내게 돌려주셨고 내가 따면 용돈은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쉰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아빠, 어머니를 엄마라 부른다.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난 유난히 권위의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게 되었다. 난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었는데 아버지는 내 요청이 있을 때마다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재미있는 분이셨다.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왜 싸웠는지 물어보셨고 싸운 이유가 나름 타당하면 크게 혼내지 않으셨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나에게 질질 끌려다니실 정도로 마음이 약하셔서 나는 학창시절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얻어낼 수 있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을 만한 일들도 결국은 내 설득에 못 이겨 허락해 주셨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아버지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미국에 가서 2년 반 정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 남들은 3살 때 기억도 난다는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대부분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쓸 수 있었다. 나에게 선명한 기억의 시작은 황당하게도 한 TV 방송이었다.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1979년 한 멋진 가수가 반짝이는 옷과 양말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을 본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뮤직비디오였는데 나는 거기에 매료되어 버렸다. 그 음악이, 그 춤이 좋았다. 몸동작, 표정, 제스처까지.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난 어려서부터 유별나게 흥이 많았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쌀을 씻고 있으면 내가 그 옆에 와 쌀 씻는 소리에 맞춰 춤을 췄고 어머니는 그게 귀여워 쌀 씻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씻었다고 한다. 또 놀이동산이든 어디든 무대만 보이면 올라가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런 나를 잘 아는 어머니는 내가 레코드판을 사달라고 조르자 바로 돈을 주셨고 난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 내 인생 첫 레코드판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그 곡을 끝없이 되풀이해 들으면서 땀 범벅이 되도록 춤을 췄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엄청난 희열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결정지어버렸다. 그때부터 난 소울, 펑키, 펑크, 디스코, 블루스 등 모든 어반 뮤직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고 다행히 한국에 와서도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엔 주한미군을 위한 TV 채널 1개, 라디오 채널 1개가 있었는데 난 밤낮 그걸 붙들고 꾸준히 그 음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게 15년 후에 박진영이라는 가수, JYP라는 회사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하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내 미국에서의 기억은 월반이었다. 미국에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영어를 빨리 배웠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 그 결과 2학년을 마치고 바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런 학생이 뉴욕 전체에서 3명뿐이어서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 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내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렸다는 사실이 기뻤고 앞으로도 부모님을 위해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러나 얼마 후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이 목표는 40살까지 나를 지배해버린다. 이 순간 이후로 내가 한 모든 일은 이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그 목표는 바로 사랑이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나의 환상이 남들과 달리 유난히 컸다는 걸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몇 번을 쓰고 또 고쳤어도 이 강도가 전달이 안 되어 더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남들에게 사랑이 막연한 환상이라면 나에게는 꼭 이뤄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다고 믿은 환상이었으며, 남들에게 사랑이 이뤄야 할 여러 목표 중에 하나라면 나에게는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공부도 가수도 음악도 사업도 나에겐 언제나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다.